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기정보공학부 박사과정 김소람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8장이고, 8장은 정치적 힘에 의한 정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 8장을 이제 소개하기 전에 이 책의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좀 짚고 가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챕터 1에서 3은 개인에 대해서, 이 개인은 왜 도덕적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챕터 4에서 6은 이 사회 집단은 왜 비도덕적으로 되는가, 이 집단의 비도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7장부터 10장은 그렇다면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앞에서 혁명을 통한 정의 이제 7장을 얘기해 주셨고, 제가 이제 오늘 지금 발표할 내용은 이 8장 정치적 힘에 의한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먼저 이 책이 쓰여질 당시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이 니버가 책을 집필할 당시에는 미국이 대공황을 겪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빈부격차와 노동 문제가 심화됐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실업률이 약 25%, 그리고 하루 10시간 이상의 노동 시간을 하고 있었고, 또 이제 사회보장제도라든지 최저임금제는 거의 없을 뿐더러 노동조합이 존재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단체 교섭권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힘을 가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니버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왜 이 개인의 선의만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이 니버의 질문은 이 이기적인 개인과 그리고 집단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정의를 조금이라도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이 8장에서의 출발점이 되게 됩니다. 니버는 정의를 이제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니버는 정의가 이 도덕적 선의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서로 충돌하는 집단들이 정치적 힘을 조직하고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부분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또 정의는 강자의 자발적인 선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자가 정치적인 힘을 조직할 때 비로소 실현된다라고 주장하는데요. 그래서 니버는 이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정치적인 이 힘, 이 파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법 제도라든지 국가 역할, 민주주의, 시민운동, 노동조합, 또 이를 위한 견제 시스템 같은 이 정치적인 힘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여기서 니버는 이 권력을 목적이 아니라 어떤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왜 정치적 힘이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니버는 먼저 인간 안에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인간은 사랑과 정의감, 그리고 자기 초월 능력과 같은 도덕성이 있는 반면에 이 죄성이나 권력욕, 집단 이기주의와 같은 어떤 죄와 관련된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성은 개인보다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특권 계급이나 자본가, 그리고 민족, 종교 집단은 쉽게 스스로의 특권을 좀 정당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들은 자발적으로 권력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버는 이 집단은 개인보다 더 비도덕적이다라고 말하는데요. 결국에 이 집단의 비도덕성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 도덕적 설득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어떤 법과 제도 같은 정치적인 힘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니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니버가 제안한 그 기독교 현실주의에 대한 내용을 좀 볼 텐데요. 이제 먼저 당시에는 좀 두 가지의 좀 극단적인 관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약간 낙관주의인데, 낙관주의는 인간은 원래 좀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교육과 좀 도덕만으로 이 사회가 점차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보는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니버는 이런 관점이 인간의 죄성을 과소평가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대로 이 패배주의가 있는데요. 이 패배주의는 인간의 이기심과 죄성, 그리고 권력욕
도덕을 좀 지나치게 좀 강조하는 관점인데, 그렇다 보니까 사회가 정의롭게 변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비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현실은 힘과 이해관계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좀 다소 냉소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좀 패배주의인데요. 니버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의 좀 극단을 좀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인간은 선을 추구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렇다고 이제 힘만으로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도덕과 정치적 권력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동시에 또 권력은 좀 남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속적으로 도덕적인 통제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것이 니버가 말하는 기독교 현실주의입니다. 다음은 좀 이제 니버 책 자체가 좀 아주 오래전에 한 100년 전에 쓰인 책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오늘날의 사례에 빗대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뭐 배달 플랫폼 기업과 이제 배달 라이더의 관계가 또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먼저 이 기업이라는 집단은 이 효율성과 수익성과 같은 집단의 이해를 먼저 우선하게 되고 또 어떤 수수료나 배차, 보상 체계 같은 이 핵심 정책을 좀 결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배달하시는 이제 개별 라이더 분들께서는 이 정책 결정에 좀 영향을 좀 직접적으로 미치기는 어렵고 이 협상력도 좀 제한적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힘의 불균형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이더 분들은 노동조합이나 어떤 협회의 형태로 힘을 조직하고 집단적으로 요구를 하게 되고 이제 여기에 정부와 어떤 법 제도의 제도적 견제가 더해지면서 이 힘의 불균형이 조금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니버의 관점에서 이 사례의 핵심은 정의는 개인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이 각자 힘을 조직하고 또 그 힘이 견제와 또 균형을 이룰 때 이제 비로소 부분적으로 좀 정의가 실현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니버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조직된 이 라이더의 어떤 힘이 또한 역시 절대적이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이든 힘이 커지면 다시 남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지속적인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상으로 이제 8장의 그 정치적 힘에 의한 정의에 대한 발표를 좀 마무리를 하는데요. 제가 8장을 읽으면서 좀 인상 깊었던 것은 균형의 좀 중요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니버는 이 도덕적인 도덕만으로 사회가 변할 수 없고 또 그렇다고 권력만을 강조하지도 않았는데요. 정의를 위해서는 정치적인 힘도 필요하지만 그 힘 역시 끊임없이 견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도덕과 권력의 균형 그리고 권력과 또 견제의 균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하게 된 거는 이 집단의 비도덕성이 단순히 좀 악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젠간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하게 됐는데요. 아까 뭐 이전 슬라이드에서 예를 들었지만 지금은 제가 이 배달 라이더의 입장에 공감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뭐 졸업을 하고 어떤 기업이나 어떤 조직에 속하게 된다면은 저도 그 조직의 구성원이 돼서 저도 모르게 그 집단의 이해관계를 우선시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앞으로 제가 어떤 견제를 받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더라도 그 견제의 필요성을 좀 인정할 수 있는 좀 그런 것들을 불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8장의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